오늘은 공부계획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부계획이라는 거는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랑 제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계획을 세우냐고 여쭤보면은 안 세운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 꺼놓고 간다는 이야기랑 똑같은데, 못 지킬까봐 계획을 안 세운다. 근데 자동차 내비대로 내가 못 따라갈까봐 내비를 안 켜면 안 되듯이, 내비를 켜놔야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라든지, 다른 길이 막혀서 내가 우회를 해야 될 때라든지, 그럴 때 내가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가면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해서 계획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학생 둘이서 8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뒤에 그 실력이 벌어진다면은 제일 큰 차이가 아마 공부 계획법에서 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전혀 못 짜시는 분들부터 계획을 꼼꼼하게 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도움되는 이야기를 뇌과학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정신과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실전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론부터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실전적인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획을 왜 짜야 되는지, 이 6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게 정답일지. 자, 정답은 사실 이 6가지 모두 다입니다. 제가 사실 이 6가지를 목차로 준비를 했고요. 의지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을 위해서, 불안 줄이기 위해서, 더 놀려고, 효율을 위해서, 모두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획을 왜 짜야 되는지 이 6가지와 좋은 계획을 위한 원칙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계획표는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계획표가 예언서나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계가 아니니까 어차피 못 지키고 하다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내가 계속 계획을 새로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매주가 될 수도 있고, 대체로는 매일 매 시간마다 계획을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거를 못 지키니까 내가 안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완벽할 필요도 없고 중간에 바꿔도 괜찮다, 바꾸려고 짜는 거다, 얼마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보려고 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안 짜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러한데요. 예전에 내가 많이 짜봤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못 지켰으니까, 나는 짤 때마다 못 지키니까 이거에 실망할까봐 안 짜게 됩니다. 또 너무 멋있게 짜놓으니까 이대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두렵다, 답답하다, 이런 마음도 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계획표는 이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이 놀 수 있게도 해주니까 계획표를 꼭 짜셨으면 좋겠고요. 자, 둘째로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이 시간이 없을 때 더 잘 된다는 역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이나 휴학 기간에 엄청 시간이 많은데 오히려 더 아무것도 못하는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학교나 직장이나 학원이 줄 수 있는 이런 마감일, 과제, 시간표, 이런 외부 구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구조가 없으면은 시간이 더 많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는 급해서 하는데 6개월이나 남은 시험은 감이 안 와서 오늘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알려면 6개월 뒤로부터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꼭 역산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미 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중간 기말고사는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아, 망했다. 아, 늦었다. 이런. 이 감각이 없으면은 웬만해서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여유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어떤 게 완성되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계획을 해봐야, 내 손으로 써봐야, 아, 이미 망했구나, 이미 늦었구나, 오늘 지금 이거 안 하면은 내일, 일주일 뒤, 1개월 뒤에 더 밀리겠구나 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적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역산이 핵심이다. 이것을 제가 미래의 위기감을 현재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닥쳐서 망했다는 감각을 지금 현재로 당겨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계획표가 꼭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집중력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이후로 일단 집중력이 좀 좋아지고요. 또 이거 실전편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오늘 할 일이 A, B, C, D 이렇게 있으면은 A 할 때 B, C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A, B, C를 동시에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리고 이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머릿속에 복잡함이 줄어들면서 집중이 더 잘 되게 됩니다. B, C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현재 A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또 포모도로의 원리 그대로 이 블럭화해서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이 30분 동안 내가 뭘 해야지, 뭘 할 수 있지, 곧 끝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더 할 수 있게 돼요. 아까 오히려 텅 빈 시간이 길어지면은 내가 뭔가 못하듯이 이렇게 잘게 쪼개 놓으면은 뭔가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일이 더 명확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명료함들이 피로를 많이 줄여주기도 합니다. 자, 넷째로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3시에 일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10시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데 시간이 이렇게 블록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따 1시에는 내가 이거 하면 되니까 지금은 A에만 집중한다 라고 불안이 줄어들어요. 또한 이 목표 한 달 뒤, 일주일 뒤 목표를 위해서 오늘은 이 속도로 가면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여기에 가 있겠거니 하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막연한 걱정을 구체화하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과제를 알 수 있어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즉, 처음에는 막연하게 망했다고 생각한다면 계획을 세우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망했는지를 알면 지금 이 망한 거를 어떻게 덜 망하게 하나라고 현재 할 일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똑같이 망했다는 감각이 있어도 덜 불안해집니다. 자, 5번째로 좀 중요한 건데 더 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컴퓨터가 아니니까 계속 공부만 한다 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놀고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블록 계획이 없이 살면은 분명히 하루 중에 쉬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는 시간이 엄청 많이 있어요. 만약 전업 수업생이라면 내 하루는 크게 쉬고 놀고 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뉘어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시간이 분명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블록 계획을 쉬는 시간, 휴식 시간, 자는 시간 이렇게 다 정해 놓으면 공부할 때는 내가 조금 있다가 뭐 하고 놀아야지 생각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집중할 수 있고, 쉴 때는 죄책감 없이 제대로 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게 쉬고 쉬어도 더 충전되는 마음으로 쉴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로 공부 효율을 위해서인데요.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언제는 잘 안 되고 컨디션이 안 좋은지, 이게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은 나한테 비싸고 좋은 시간, 어떤 시간은 나한테 싸구려 시간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똑같이 8시간을 공부해도 한 3달 뒤에 그 두 사람의 퍼포먼스가 많이 갈려 있다면 사실 이것 때문이 제일 클 거예요. 어떤 시간에 어떤 과업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퍼포먼스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단순히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 집중력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정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좋은 계획을 위한 원칙은 제가 이렇게 6가지로 정해봤는데요. 계획을 위한 계획, 휴식을 위한 계획, 장기 계획, 단기 계획, 그리고 계획과 실체를 같이 기록하자, 그리고 자책하지 말자,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인데 이 3번과 4번 장기 계획과 오늘의 단기 계획 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실전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계획을 위한 계획, 즉 계획 세울 시간을 따로 확보하자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전날 밤 10분이랑 다음날 아침에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10분, 이렇게 2번 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날에 이거 해보자 쭉 적어보고 당일날 아침에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쭉 적어보면서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시간을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도 연습이 필요한데 꼭 계획 세울 시간을 따로 확보하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휴식을 위한 계획을 먼저 세우자라는 겁니다. 이게 건강이 먼저다, 휴식이 먼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면 시간. 제가 따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면 시간은 최소 7, 8시간이 꼭 확보가 돼야 되고, 이 시간을 먼저 계획을 해놓고 두 번째로 이제 놀 시간도 좀 확보를 해놓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이후나 끝나고 집에 와서 뭐 1시간 정도, 길면 2, 3시간 정도 내가 그때 뭐 하고 놀지도 좀 계획을 해보고요. 계획해서 놀면 퍼질러서 그냥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하는 것도 다 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획하지 않고 똑같은 시간에 내가 똑같은 걸 해도 계획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게 죄책감으로 계속 쌓여서 쉬는 것 같지가 않게 돼요. 또한 내가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 시간, 밥 먹는 시간, 또 기타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계획표에 미리 계획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도 내가 좀 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시간이 계획표에 표시가 되면 내가 어디에 성공 시간을 쓸 수 있을지가 좀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쉬는 시간을 미리 계획을 해 놓으면 내가 좀 망했을 때 거기를 버퍼의 시간으로 쓸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망했는데 내가 꼭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시간을 내가 좀 덜 쉬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야 내 계획이 더 잘 지켜지는 계획으로 짜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장기 계획은 일단 역산으로 짜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무조건 수첩, 어떤 내가 시험을 준비하면 그 시험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수첩을 마련해서 거기에 월간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호에 따라서는 디지털 도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 계획은 꼭 종이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 계획을 옆에 붙여놓고 내가 계속 30분마다 1시간마다 봐야 되고 또 계속 수정이 될 거기 때문에 종이처럼 이렇게 수정도 편해야 되고 계속 옆에다가 두고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메타랑 알파벳이 시총이 합쳐서 8천조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총이 높아진 이유가 다 우리의 집중과 시간을 이들이 뺏어가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스타랑 유튜브에 우리가 개기면 안 돼요. 개기면 분명히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은 꼭 종이에다가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5번째 원칙은 이 계획해 놓은 거 옆에다가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속도를 알 수 있고, 내가 실제로는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이것이 데이터가 쌓이면 내가 더 말이 되는 계획을 계속 짤 수 있어요. 점차 말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왜냐면 초반에 처음에 세워보면은 좀 희망회로를 세게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답답해지고 계획이 세우기 싫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합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했던 걸 옆에 계속 적어보면은 내가 점차 말이 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정확해지고 현실적이 되고 더 쉽게 지켜지는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책하지 말자. 이게 모두 데이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못 지킨다고 나를 자책하면은 계획을 못 세우죠, 당연히. 근데 자책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이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덜 불안해지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표는 더 열심히 하자 하는 채찍질이 아니고, 덜 불안하고 더 놀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8시에 일어나서 하루 보내야지 했는데 10시에 일어나면 그날 다 하루 날리고 싶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30점짜리 하루라도 보내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날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획표가 있으면 그런 30점짜리라도 모아서 100점, 1000점이 된다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실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